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7월 15일 정오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첫 번째 뉴스는요, 상당히 놀랄만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이면요, 오마이뉴스가 의뢰해서 리얼미터가 조사한 내용이 나오는 날입니다. 자, 2036명, 지난 12일하고요, 13일 이틀간 조사했는데요,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지금 급격히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총장 27.8%, 이재명 지사가 26.4%, 그래서요, 불과 1.4%밖에 차이가 나지 않게 지금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고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은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요, 이 급상승 상황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낙연 전 대표예요. 15.6%입니다. 그래서 이낙연과 이재명 지사는 약 한 11%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과는 12%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의 특징을 보면요, 윤석열 총장 지난 3월 달에 34.4%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다른 후보들을 압도적으로 큰 차이로 리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난 6월 마지막 주 네 번째 주에서는 32.3%로 살짝 한 2%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조사에서 다시 또 4.5%가 떨어져서 27.8%, 그러니까 3월 초 최고점이 34.4, 이번에 27.8이니까요. 약 한 6.6% 정도의 지지율 추락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요, 3.6%가 올라가지고 지금 상당한 접전 상태에 들어가 있고,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는 직전보다도 무려 8.4%포인트나 직전 조사가 8.4였는데요. 이번에 7.2%가 올라가가지고 15.6%. 그래서 상승폭이 3명 중에 가장 큰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 총장의 지지율을 지역별, 성향별로 보면요, 부울경 지역에서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호남에서 마이너스 10.7%, 그리고 60대에서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7.8, 그리고 중도층에서도 상당히 빠졌어요. 마이너스 4.5. 그래서 이 빠진 지역의 특성을 보면, 이제 부울경 쪽은 본래 TK 지역에 비해서 이 민주당 지지세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지역이고요. 더 특징적인 것은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에 60대 이상에서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거의 고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강력히 또 받쳐줬는데, 이 60대 이상에서 빠진 거하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지금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이 중도층과 그 다음에 진보 계층 중에서 문재인 정권의 반기를 들은, 즉 탈진보 인사들, 이런 계층이거든요. 근데 중도층에서 마이너스 4.5, 이거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호남에서 한때 20대 후보까지 20% 대까지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것이 절반 수준인 마이너스 10.7%로 빠지고 있다. 그래서요, 이미 여론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좀 다양한데, 이 호남 쪽 특성상 보면요, 지금 현재 선거가 아닌 상황에서 윤 총장 마음에 들어, 내가 지지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투표장에 딱 갔을 때는 아니야, 그래도 나는 민주당이야, 이게 지금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후자, 이렇게 마음적으로는 내가 윤 총장을 설령 좋아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딱 민주당이냐,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후보가 됐을 때 윤 총장이냐 찍으면요, 대부분이 호남 지역의 특성은 현재까지 관행으로 보면, 그리고 투표 선항으로 보면요,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딱 고정된 투표 성향이에요. 아니야, 찍을 때는 나는 민주당이야,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율이 윤 총장에 대해서 높이 나온 거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이재명 지사는 어디서 올라갔냐면, 그동안에 이 호남에서도 이재명 많이 떨어졌거든요. 무려 17.2%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이색적인 것이 70대 이상에서 올라가고요. 보수층에서조차도 2.6%나 올라가고 중도층에서도 2.5%포인트나 올라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배철호 수석 전문위원은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 윤 총장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장모에 대한 의혹 공세의 영향을 받아서 하락을 했다. 그리고 여권 주자들의 경우에는 컨벤션 효과, 최근에 예비 경선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 결집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됐든지 간에요,
이번 여론조사 매우 충격적이다. 더군다나요, 지금 현재 이번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그렇고 최근에 여론조사 나오는 걸 보면 TBS 그다음에 한국사회 여론조사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이 조사에서도 윤 총장이 29.9, 이재명이 26.9, 이낙연 18.1. 그래서 2강 이제 1중 구도로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요, 윤석열의 극락, 그 다음에 이낙연의 급등으로 인해서 대선 구도가 2강에서 2강 1중으로 지금 재편되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이 대선 지형이 전격적으로 바뀌는 국면에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방금 전에도 제가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오늘 10시에 이준석 대표를 만났는데 여기서 평당원으로 입당하기로 결심을 했고,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명함에다가 QR코드를 딱 찍으면은 바로 당원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준 명함, 그 QR코드를 통해서 당원으로 가입했어요. 그래서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아마 QR코드로 이 당원 가입한 가장 큰 거물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까지 할 정도로 오늘 아주 번개 입당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입당과 관련해서 이 최재형 감사원장 어떤 이 시대적 가치, 공정과 새로운 변화와 공존이라는 이 정치적인 지향 가치를 오늘 이 표명한 것이 상당히 내용적으로 컨텐츠 면에서 보면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변화와 공존을 앞으로 이제 어떤 전략으로 어떤 정책으로 추진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될 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입장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입당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예비 경선 구도로 쭉 이제 간다. 이런 점이 이제 윤석열 총장과의 행보에 있어서 가장 큰 대비되는 점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오늘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윤 총장 의식해서 이렇게 입당을 서두른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다른 분들의 행동 선택 이런 거에 따라서 행보를 결정해 오지 않았다. 이 독자적인 이 결정이다. 이거를 분명히 밝히고 있고,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그동안에도 플랜 B, 즉 윤석열 총장의 검증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경우에는 대체제로서의 최재형 원장이 정치적인 가치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논리였었는데요. 그동안에도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좀 불쾌감이랄까? 저라도 그렇죠. 야, 너 A가 안 되면 너 B, 너 좀 챙겨줄 거야. 이거 얼마나 기분 나빠요? 내 상품성이 완전히 부인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얘기, 다른 사람 행동에 의해서 영향받아가면서 내가 할 일을 정한 사람이 아니다는 걸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어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가지고 있는 이 정치적인 자산, 이 가치를 제대로 최재형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만으로 평가해달라. 이거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최재형 원장이 오늘 이 지도부와 면담한 뒤에 입당 배경 이런 거를 쭉 밝혔는데요. 이 내용을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인용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좋은 정치를 하겠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보답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중요한 명제인 정권 교체를 이루는 이 중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돼야 한다. 그래서 이 국민이 고통받는 이 현실로부터 우리가 빨리 벗어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입당 배경을 밝혔고요. 그 다음에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상은 정당 밖에서 비판적 시각으로 바른 것보다는 정당에 들어가서 함께 정치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는 것이 바른 생각이라고 판단한다. 이 데모에서도요, 윤석열 총장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갔을 경우는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중도, 또 이 탈진보, 외연을 넓혀야 되는데 장애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현상을 다시 최재형 원장의 입장에서 비판하는, 차별화시키는, 대비시키는 이런 입장 표현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전히 청년은요, 지금 정치 나온 사람들은 전부 청년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2030 세대들이 사실상 이 스윙보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정책, 일자리 문제 등등,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 모든 이 분노는 20대로부터 지금 쌓여서 폭발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재형 감사원장도 이 청년들에 대해서 한마디 했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청년들이 이제는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앞으로 모든 것을 바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인이 추구할 새로운 정치적 가치로서는 새로운 변화와 공존,
그래서 나라가 너무 분열돼 있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선한 뜻으로 시작됐다고 해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정하지 않는데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특히 어려운 분들에게 피해가 간다. 국민들은 우리나라 장래가 어떻게 갈지 우려하고 있고 현재 정부가 수행하는 정책들이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이 잘못된 실패한 정책이라는 점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당과 관련한 입장문 특징은요. 윤석열 총장과의 차별화를 통해서는 독자의 상품성을 강조하는 거.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를 지적하면서 이 연대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기조화에서 나온 메시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요, 이준석 대표 정말 환영한다, 감사한다. 그리고 그동안에 오랫동안 봉제해왔기 때문에 수많은 미담과 정권의 부당함에 맞섰던 모습, 우리 국민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도 최재형 원장께서 국가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해주시기 위한 국민의 기대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오늘 첫 만남을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논의를 함께 할 수 있길 기대하고 다시 한번 환영 의사를 밝힌다. 이렇게 입장문을 또 밝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추미애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추미애가 요즘 기고만장합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지금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추미애 신임하자, 자르면 안 된다. 청와대 청원이 40만 명이 넘게 올라갔잖아요. 이 40만 명이 아주 강력한 지지 계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7, 80만이라고 인정할 경우에 절반이 지금 추미애를 지지하고 있는 세력이다. 그러니까 급격히 거의 막차 타고 출마를 선언했지만은 급격히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금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를 때리는데 매진하고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 야권의 추미애가 때리면 누구겠어요? 윤석열 총장 끝까지 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말이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윤 총장 이 징계안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일일이 다 보고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요. 굉장히 추미애가 잘했다. 즉 민주주의 제도 아래서 민주적 통제를 하는 장관이 잘했다. 이 얘기를 했다. 지금 자랑 삼아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추미애 전 장관이 칭찬하는 이 문재인 대통령은 무능한 대통령의 제가 보기에는 역사상 최고의 무능한 대통령으로 심판받을 것이고 민주제도 아래서 민주적 통제를 장관이 잘했다. 이 얘기를 했지만 법원에서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징계는 잘못된 것이다. 징계 사유도 잘못됐고 그래서 징계는 불법하다. 그래서 기각됐어요. 이거를 창피한 줄 알아라. 그러려면 그걸 진심으로 창피한 줄 알고 국민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면요. 이런 거를 자랑이라고 본인의 선거 전략 차원에서 끄집어내지 않았어야 된다. 이게 저희 의견이고요. 또 당시 징계 결의서가 100쪽이 넘었다. 그거를 다 보고 기가 차다라고 하면서 제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관 이렇게 추미애 장관이 얘기하니까 진행자가 이 방송은 MBC 라디오입니다. 진행자가 대통령이 기가 차다는 그런 표현이 있었느냐. 그러니까요. 살짝 꼬리를 내려요. 기가 차다 딱 그런 표현은 안 했지만은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추미애하고 윤석열 둘이 동반 사퇴하자. 그러면은 이 징계 이런 거 안 하겠다. 이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윤 총장이 최근에 공개 폭로했지 않습니까? 이거에 맞서서 야, 그거 말도 안 돼. 나한테는 당신 징계하는 거가 얼마나 잘 됐다고 칭찬했는데 이렇게 지금 맞받아치는 것이고요. 결국 추미애는 윤석열 총장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계속하고 있다. 또 핍박받았다. 사퇴를 종용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는데 이런데 넘어가지 말라. 이런 메시지로 저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리고 또 이 추미애가 오늘 얘기한 내용을 또 보면 기가 막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본인이 이제 꽝 잡는 매가 되겠다. 최근에 이제 출마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데 오늘 또 말이죠. 지금 꽝이 추락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지율만 놓고 보면 꽝보다는 오히려 본인이 저공비행하고 있다. 이런 질문이 있는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 장모 구속한 후에 이미 꽝이 추락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느냐. 본인이 저공비행하는 것이 아니라요. 본인은 계속 비상하고 있다. 즉
끌어올라가고 있다 이거죠. 예, 그러면서 이 언론이 추인 갈등이라는 포장지를 씌워놨는데 그것이 이제 벗겨져가는 시간이 올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 하락은 분명하다. 이런 지금 현재 뭐라고 그럴까요?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자, 이 얘기를 보면 정말 꽝 잡는 매가 될지, 그야말로 추락하는 매가 될지, 저는 추락하는 매가 된다라고 하는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낙연을 때리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 추미애예요. 그래서 0.0.빵점 당 대표다. 그리고 또 이 부동산의 패장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다른 이 경선 후보자들이 이낙연 전 대표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고요. 특히 이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이 옵티머스 자산 운용 투어로부터 선거 캠프에서 복합비 사용료를 대답해줬다. 이런 또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굉장히 강력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 추미애 상당히 이제 흥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모든 게 사필귀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추미애도 추락할 가능성이 이제 이낙연 대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더 커져 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요, 지금 현재 이재명도 어느 정도 이낙연 지사가 굉장히 치고 올라가고 있고, 좀 답보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도 고공 지지율, 아까 말씀드렸는데 2강 딱 형성 왔는데 요즘 추락하는 그런 신호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은 이낙연대로 치고 올라가니까 이 전략을 또 급격히 바꾸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과 윤석열 총장도 지금까지 해왔던 전략을 부분적으로 이제 손질해야 된다. 이런 지금 내부적인 고민에 빠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이 김부선 씨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요, 이 조카 얘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공방을 또 벌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부선 씨 얘기는요, 본인이 직접 이 조카 문제, 이재명이가 조카 문제에 관해서 본인한테 얘기를 했는데 본인한테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자기 형님 부부가 김부선을 만나는 바람에 여러 차례 만나면서 알게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했어요, 이재명이가. 그런데 이 이재명의 해명이 거짓말이라고 지금 김부선 씨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이유는 뭐냐? 그래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형님 부부의 명예까지 팔아먹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김부선 씨가 이렇게 강력히 지금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거짓말하는 이재명 지사의 인성을 잘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이 외조카 범죄 사실보다도 출세에 지장이 있을까 하는 황당한 이유로 면회도 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김부선 씨가 공개하고 있고요. 대통령 후보라면 이러한 인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알아야 되겠다. 따라서 조카 면회를 한 번도 왜 안 갔는지, 그야말로 이재명과 한번 단팔을 벌이겠다. 이렇게 이재명, 우리 국민들이 이런 인성을 보고 반대해야 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지사, 이 김부선 씨에 대한 단단한 각오, 아니면은 김부선과의 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숨기고 싶었던 얘기 아예 훌훌 지금 털어라.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정오 방송을 마치고요. 또 오후에 중요한 뉴스들을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이 알람을 설정해서 제 방송 많이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